이번에는 배열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 하나의 변수의 기능하고 똑같다 그랬죠. 근데 단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오기 전에 꼭 이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합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에 비유했었죠. 그래서 아파트 동이 있으면 호수를 알아야 그 안에 있는 세대를 찾아가듯이 이것도 역시 인덱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각 데이터가 있는 이제 주소를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을 우리가 데이터를 넣거나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어떻게 이제 보여지는지 그런 것들하고 이제 배열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오류, 익셉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선언한 거죠.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초기 값을 주면서 선언하는 방법 하나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만 마련해 놓는 방법. 요거는 이제 정수형으로 배열을 이제 선언하고 데이터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는데 5개를 공간에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데이터에 저장될 공간이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이 메모리에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인덱스는 왼쪽부터 1, 2, 3, 4, 5 여기 밑에 보면 인덱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초기 값을 넣어주면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데이터 공간 저장할 데이터 공간만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5개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측에 좌측에 배열 변수하고 인덱스가 있죠. 그러면 이 배열 변수의 인덱스 0에다가 5라는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좌측은 이제 저장할 변수, 우측은 이제 저장될 값이나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0이 0이라는 값이 있다가 이 코드가 수행이 되면 인덱스 0에는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int array 해갖고 배열 변수 한 다음에 3 인덱스 3에다가 6이라는 값을 넣는 거죠. 그럼 인덱스 3에다가 6이라는 값을 넣는 거라서 0, 1, 2, 3 아까 5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요거 뭐 배열을 초기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덱스 0, 1, 2, 3 그리고 인덱스 4에는 다시 1이라는 값을 넣죠. 그러면 인덱스 0, 1, 2, 3, 4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개의 코드가 수행이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 배열에는 0번째에는 5, 3번째에는 6, 4번째에는 1 인덱스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봐도 어떤 다른 언어의 책을 봐도 배열이라는 게 나오면 설명을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배열을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잘못된 걸 찾아낼 때 뭔가 내가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배열을 사용하면서 이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배열을 사용할 때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넣거나 빼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이외의 범위를 사용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인덱스를 사용할 경우 여기에서 보면 5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5개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놨죠. 그러면 인덱스는 0부터 4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인덱스 5를 사용하겠다고 했죠. 5는 이 배열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10을 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0부터 4의 인덱스를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뭐 마이너스를 넣어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똑같고 0부터 4 이외에 이제 이 경우에 0부터 4 이외의 인덱스를 사용하면 무조건 이렇게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뭐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의 범위를 어디선가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인덱스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찾아내는 것도 이제 개발 속도를 이제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배열을 사용할 때는 꼭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데이터를 넣던지 빼던지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간단한 예제를 보면 배열을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이 중간에서 이제 뭐 초기값 여기는 이제 배열을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ew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요 데이터를 넣는 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이제 1번째 인덱스에다가 파일한 값을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메모리에 데이터 공간을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1번째에다 이렇게 넣었다고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뭐 인덱스가 뭐고 이런 거 찾아볼 게 아니라 무조건 초기 값으로 초기 값을 주면서 배열 변수 선언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 놨는지 아니면 이렇게 new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놨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다른 데를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요 익셉션에 맞는 익셉션은 이제 오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셉션에 맞는 코드만 빨리빨리 찾아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뭐 디버깅 툴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면 이제 그때 하는 거고 요 잘못된 인덱스 사용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이제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int 정수형 변수 int arr ay라는 변수를 써놓여 놓고 여기를 이제 5칸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 형식의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입하고 여기에 있는 타입하고 똑같고 5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몇 개를 만들어 놓을지 5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는 0부터 4까지예요. 5까지가 아니에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int array 여기다 0부터 4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5에다가 10을 넣겠다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이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에러 코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파일 이름 좀 자바 한 다음에 콜론하고 라인 넘버가 나오죠. 그러면 9번째 줄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났다는 거고 그래서 누르면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류의 내용은 보면 이렇게 나오죠.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5. 5라는 인덱스가 없는데 5라는 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나오면 무조건 이 인덱스가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고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있다고 치고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배열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에 마련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저장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5번째 뭐 4개가 됐건 5번째가 됐건 뭐 0이라고 할게요. 우선 하나만 생성해도 0이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0이 인덱스 0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이제 넣겠다고 코드를 짠 거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에러 코드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출력을 시켜 보면 여기 ex.java 13 라인에서 이제 요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local variable int array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요거 해석이 잘 안 되면 구글 번역에 가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보시라 그랬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넘어가야지 나중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영어를 잘 못해도 이거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고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 타입 빼놓고는 다 이제 이렇게 널로 배열도 이렇게 널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에러는 없어지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데이터를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 배열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 발생하면 무조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놨는지, 초기 값을 주면서 마련을 했든지 아니면 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봐요. 그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어요. 배열 처음에 시작할 때 배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배열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려면 배열 자체만으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랬어요. 단순히 뭐 변수 몇 개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 그거밖에 없는데, 이 배열의 이제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사용을 하려면 반복문을 같이 사용을 하면 이 배열의 이제 사용성이 이제 극대화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면 이제 반복문이 배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한번 보면, 반복문을 사용하면 물론 뭐 배열에 들어가는 값이 규칙성이 있으면 그 값을 이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인덱스를 컨트롤해서 인덱스의 값을 생성을 시켜서 그 인덱스 생성된 반복문을 통해서 생성된 그 변수의 값이 인덱스로 사용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한번 보면, 이제 반복문을 위해서 만든 변수 i는 i를 해놓고 반복문을 통해서 이 i의 값을 0부터 이제 i를 4까지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반복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해 보면 0, 1, 2, 3, 4 5개가 생성이 된 거죠. 이전에 여기 예제에서 봤던 거에서 똑같이 인덱스가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 반복문을 통해서 이 변경이 되는 요 변수들이 보통 이제 인덱스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이제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뭐 변수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의 초기 값을 주면서 이제 뭐 반 학생의 점수 5개를 이렇게 넣어놨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는 초기 값을 주면서 배열의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을 주면서 배열을 선언하는 형태는 요 과정에서 이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값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2가 인덱스 0, 81이 인덱스 1, 72 인덱스 2, 100 인덱스 3, 92 인덱스 4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서 i 값이 0부터 4까지 변했죠. 그러면 이 인덱스를 이제 이 i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 변수에 있는 값,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제 출력을 하려면 배열 변수명 플러스 인덱스를 하면 배열에 들어가 있는 해당 인덱스의 값을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i 인덱스하고 같이 값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문자열을 플러스를 이용해서 넣어서 여기에는 인덱스, 처음에 나오는 건 인덱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값,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값은 인덱스 대괄호 열고 닫고 가운데 인덱스가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인덱스가 여기에서 i가 0부터 4까지 변경을 해. 그러면 i를 이렇게 넣어주면 인덱스 0에는 82, 인덱스 1에는 81, 인덱스 1에는 81, 인덱스 2에는 70, 인덱스 3에는 100, 인덱스 4에는 90이라는 값을 이렇게 인덱스도 내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그 반복문에서 나온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값도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하면 변수를 이제 배열 변수를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오기가 이제 아주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예제에서 이제 만약에 뭐 평균을 구한다고 해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려면 총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총합을 저장할 변수를 넣어놓고
반복문 안에서 i는 1부터 10까지 할 때 sum equal sum 플러스 i 했었죠. 똑같아요. 근데 sum 플러스 i가 아니라 여기에는 i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값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가 아니라 스코어 플러스 인덱스 요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um은 얼마가 되고 sum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값 많이 했었죠.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이 avg에다 값을 넣을 때 썸의 값을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 썸의 값을 개수로 나누는 건 5개죠. 썸의 값을 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정수만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계속 했듯이 이거를 소수점으로 만들고 싶으면 앞에 더블로 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avg의 값이 이렇게 더블 없는 걸 볼게요. 더블 없는 걸 보면 84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더블을 넣은 상태에서 하면 84.6. 캐스팅을 안 해주면 이제 소수점 이하가 아예 잘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서 만약에 학생 수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80점을 넣어주고 인덱스가 5까지 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주고 여기도 포인트가 여기에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6개로 나뉘. 여기 최대 인덱스하고 개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대 인덱스는 개수,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다른 학생까지 추가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쉽게 내가 코드를 최소한도로 고치면서 뭐 평균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 요소들의 이제 값을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